그래서 지금 이제 전통적인 IT 시스템 보안을 정말로 돈 많이 들여서 다양한 거래소들이 잘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ISMS 인증 같은 것도 받으시고, 정말로 뭐 좋다는 보안 시스템을 다 쓰고 있는데도 왜 거래소는 해킹되는 것일까? 뭐 쉽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부자 문제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부자 문제에 대해서도 왜 그러면 방어가 안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그 전통적인 IT 시스템 보안에 대하고 비교해서 설명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IT 시스템 보안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언제나 시스템의 상태가 변경되지 않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보안 솔루션들이 혹은 그 시스템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자이든 그 방어 체계에 의해서 시스템 상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거나 또 혹은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 상태를 1차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디텍트한 보안 솔루션이 그 다음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사실은 이런 보안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변조해가지고 그 데이터 변조된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잔고를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익을 해커들이 노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전통적인 IT 시스템 보안 안에도 보면 그 암호학적인 보안 전략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암호학적인 보안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보안 목표 때문인데, 하나는 기밀성, 데이터의 기밀성을 위한 거고, 다른 하나는 어떤 거래 기록의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합의의 부인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의 용도로 사용하고요. 이런 암호환압 전자서명의 키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또다시 시스템 보안 형태로 방어체계 안쪽으로 그 키들을 보관하면서 기밀성과 부인 방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IT 시스템 내에서 암호학적인 보안 체계에 그 최종적으로 키를 보관하는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로서 전체 시스템의 보안 목표를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 해킹이 다른 시스템, IT 시스템 해킹과 다른 점을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IT 시스템은 상태 변경, 권한 획득, 상태 변경 이렇게 하고 해킹 목적에 도달하는 동안에 사전 방어나 사후 차단하는 보안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거쳐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막을 기회가 다양하게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IT 시스템 보안에서도 내부자 접근 경로로 들어오게 되면 시스템의 상태 변경 없이 어떤 권한 획득에 도달한다거나 이런 경로가 있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취약해지는 것이고요. 이런 내부자 접근 경로는 다른 방식의 내부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래소 해킹, 밑에 있는 거래소 해킹의 경우는 왜 문제가 되느냐 보면, 시스템 상태 변경 전혀 없이 해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 획득이라고 하는 게 키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의 IT 시스템은 이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뭔가를 실행하는 것인데요. 거래소, 암호화폐와 관련된 해킹은 권한 획득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 그 키를 누군가 보기만 하면 권한이 획득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상태 변경 없이도 최종적인 해킹 목적을 심지어 시스템 바깥에 나가서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거래소 해킹은 다른 IT 시스템 해킹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해킹들이 주로 타겟팅하는 목표물은 무엇이냐? 앞서서도 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는 출금용 핫 월렛, 그리고 자금 관리용 웜 월렛, 많이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타겟인데, 원래 이제 대부분의 거래소는 콜드 월렛의 90% 이상의 자금을 보관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20, 30% 이상은 늘 웜월렛이나 핫월렛에 보관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핫월렛의 경우는 이게 시스템이 자동으로 출금 처리를 하는 트랜잭션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빗 키가 시스템에 어찌 보면 최소한 메모리상에는 계속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핫월렛이나 웜월렛을 노리는 이제 해킹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일단 크게 컨셉추얼하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뭐 시스템을 방어하는 시스템 보안 방어 전략이 있겠죠. 근데 그것 말고도 권한 획득에 해당하는 키가 노출되는 위치에 대해서 기밀성과 가용성을 유지하면서, 즉 아무도 모르게 키를 보호하고 또 계속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제거하는 게 매우 중요한 방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해킹 방어 전략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스템 보안 전략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특히나 기밀성과 가용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도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라이빗 키가, 거래소 원래의 프라이빗 키에 대한 권한이 어디서 노출되느냐, 뭐 내부 인력에 의해서 노출되기도 하고 해커에 의해서 노출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거래소 해킹은 이게 문제인 것이 내부 인력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로 접근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부 인력의 소행이다라고 딱 판단할 수도 없고, 내부 인력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접근해서 한 게 시스템 기록에 남아 있어도 내 계정이 해킹당했거나 혹은 내 컴퓨터가 해킹당했다라고 하면 그걸 확인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월렛이나 소프트웨어 월렛을 쓰시게 되는데, 근데 어떤 경로에서든 키 생성 과정에서 니모닉이나 복구할 수 있는 경로들이 노출되기 마련이고요. 시스템 내에서 그것이 사용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서명할 때 메모리상의 키가 노출되고요. 메모리 덤프 같은 공격이 가능해지고, 또 내부 인력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안에는 사실은 프라이빗 키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암호화 키, AES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 AES 키가 노출되거나 혹은 프라이빗 키 그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우회로가 내부 인력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는 내부 인력이 그것에 접근하는 경로만 파악하게 되면 사실은 키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커가 혹은 내부 인력이 키를 가져간 다음에도 또 이 시스템 관리자는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권한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고만 갔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변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사고가 터질 때까지, 키가 노출되면서 사고가 터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어도 사실 그 사이에 키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프라이빗 키 노출을 막을 방법이 없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 솔루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기존의 방법으로는 하드웨어 월렛은 스케일업 비용이 높아서 핫월렛 같이 고속 트랜잭션을 많이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특히 대규모 거래소의 경우는 사용이 어렵고, 또 소프트웨어 월렛 계열, 핫월렛에서 사용하게 되는 소프트웨어 월렛 계열은 최종적으로는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메모리상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니모닉을 기반으로 시드를 이용해서 키를 생성한다면 니모닉은 원리적으로 노출 차단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한 접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핫월렛 보안을 위해서 키 생성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밀성과 가용성을 유지해야 된다. 아무도 그 키에 접근이 안 돼야 되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복구가 돼야 가용성이 유지될 테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드를 넣거나 시드 없이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는 두 가지 경우와 또 누군가는 키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과 아무도 접근해서 풀 프라이빗 키를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조합해보면 결국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시들리스로 키를 생성하고 키가 접근이 불가능해야 되고 복구 경로는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덜렛의 키 생성 메커니즘에서 유일하게 거래소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가 생성되어 있으면 키 생성 자체가 분산키로 생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각각의 그 분산키를 담고 있는 시스템들이 이 룰 엔진을 양쪽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룰에 어긋나는 것들은 서로에게서 설명 요청이 오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듀얼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듀얼 컨트롤과 분산키 서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제거한다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룰 엔진의 상태 변경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별도의 보안 솔루션이 이 룰 엔진의 특별한 그 정당한 권한 없는 접근이 이루어지는지 혹은 그 룰 엔진이 정당하지 않게 변조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인 방어 전략은 그 시스템의 상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프로세스를 시스템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시스템 상태 변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PC는 바로 그것에 사용되는 것인데요. 시스템 의존적이지 않은 프로세스를 시스템 의존적이게 변경하는 방어 전략으로 또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MPC가 하덜렛 보안, 거래소 보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안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PC를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장점을 얻게 되는데 아까 정 대표님의 설명에서도 발표에서도 보셨던 바와 같이 그 분산키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사실은 그 기존의 한쪽에서 누군가가 분산키 중에 한 조각을 탈취해 갔다 하더라도 또 만약에 이 갱신 주기를 매우 짧게 갖고 간다면 완전한 동시에 두 개를 모두 탈취하지 않으면 해킹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완전한 동시에 두 개를 모두 탈취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고요. 예,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라는 게 사실은 비대칭키 암호 시스템의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퍼블릭 키, 즉 주소를 하나 릴리즈하고 나면 그것에 대응되는 프라이빗 키는 갱신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응되는 프라이빗 키를 만들지 말고 쉐어를 만들게 되면 CQMPC를 사용한 쉐어를 만들게 되면 이 쉐어는 언제든지 갱신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비대칭키 암호 시스템의 약점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없애주는 문제 그리고 어찌 보면 비대칭키 암호 시스템에서 마찬가지로 유일한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프라이빗 키의 갱신이 불가능한 문제를 없애주는 도구로서 CQMPC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닉스 랩의 디키즈 하벌렛의 도입 효과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암호 화폐에 대해서 단일 보안 아키텍처를 적용하실 수 있고 메모리 덤프를 포함해 가지고 프라이빗 키 관리 및 사용에서 나타나는 모든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키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퇴사했을 때는 지금 거래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그 지갑을 새로 다 생성해 가지고 다 송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 대표님께서는 그거 키를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거래소에서는 그 수많은 수수료를 내면서 모두 다 송금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퇴사를 했다. 관련된 업무를 하던 직원이 퇴사하면 전체 키쉐어 갱신 버튼 누르면 쫙 한 방에 다 모든 키쉐어를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비용의 확장성이 큰 대용량 트랜잭션 서명 시스템. 하드웨어 월렛으로는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저희 MPC를 이용한 디키즈 하드웨어 시스템은 그게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트루2FA하고 결합하게 되면 웜월렛, 즉 관리자들이 일시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자금 이제 관리에 사용하게 되는 웜월렛 용도로도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토믹스랩이 MPC 기반의 디키즈 하드월렛의 효과가 매우 중요한 현재까지 있었던 수많은 거래소 해킹 케이스들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솔루션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그 뒤에 이어서 백영일 박사님께서 그와 관련된 시연을 좀 간단하게 보여주시겠습니다.